네, 안녕하세요. 제차입니다. 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수익 잘 보셨죠? 네. 공부 열심히 하면, 네. 열심히 하면 수익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크게 못 먹어도 돼요. 크게 못 먹어도 되고, 그냥 나는 30% 정도는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30% 수익 절대 적은 수익 아니니까, 음, 그냥 슈팅 주면은 항상 분할 매도 한다는 전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할 종목 한국전자인증인데요. 일단은 매수한 거부터 계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자인증이 여기 있죠. 매수를 어저께 진행을 했고, 계좌를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계좌까지 공개한 다음에 뭐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알려주는 종목 공부하고 조금씩 모아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세력이랑 매집하고. 자, 차차 명품주 채널입니다. 차차 명품주 채널이고 유튜브 화질 잘 설정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 관리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안 내니까 잘 안 들리시면 잠자기 전에 들으시거나 볼륨을 키우시고 그다음에 자막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차 명품주는 차차가 만든 매매법이고요. 재무가 전혀 문제 없는 전혀 문제 없는 세력주를 찾아서 그리고 배당을 주는 세력주를 찾아서 수익을 안 주면 배당을 먹고 수익을 주면 슈팅을 줄 때 분할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차트를 볼 줄 아니까 어느 정도 매도가를 설정을 해서 목표를 좀 보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뭐 좀 10% 올렸다, 20% 올렸다 하면 분할 매도 하면서 그렇게 슈팅을 줄 때 수익을 챙기면 음, 정말 정말 그 어떤 음, 매매법 그리고 그 어떤 리딩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력주를 하지만 음, 안전율이 정말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만 제가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법이고, 네, 제가 만든 매매법이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한국 전자인증입니다. 네. 한국 전자인증. 자, 에이티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미련 없이 목표가가 넘었기 때문에 다 매도를 했고요. 이번에도 상한가를 갔던데 뭐 지금 이제는 뭐 보유자의 영역인 거죠. 저는 뭐 90% 정도면 충분히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전자인증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자,
기업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전자인증 공인인증 서비스, 글로벌 인증 서비스, 인증 솔루션 및 기타 제품. 뭐 인증하는 이름, 뭐 회사 이름에 걸맞게 인증하는 회사고요. 대표이사 신홍식. 그다음에 상장일은 2010년입니다. 한 11년 정도 됐고요. 일단은 이 종목에 조금 재무적인 부분은 사실 다른 명품주에 비해서 좋지는 않아요. 재무적으로는 보면 고평가인 종목인데 이제 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주주지분 신홍식 외 14인이 15.6% 가지고 있고, 자사주로 8.95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지? 버리사인이 6.38% 가지고 있고, 주요 외국인 주주네요. 미국 회사일 거고요, 아마 이거.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 자사주 펀드도 있네요. 2.9% 가지고 있고, 밑에는 뭐 배완직 씨가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그러면은 총 지분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분은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뭐 자사주까지 포함하면은 괜찮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를 한번 보면 좋은데, 연간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평균이 그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거의 꾸준하죠. 꾸준한 회사고, 매출이 뭐 살짝 아주 늘었지만 뭐 크게 의미 없는 수준인 것 같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부채는 이 정도면 없는 수준이고, 유보는 조금 낮은 수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같은 경우는 뭐 한 1% 정도, 평균 1% 정도 주는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시가 기준으로는 배당 1%가 안 돼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만 보면 이게 명품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제가 소개한 명품주들이 워낙 또 막 저평가인데 재무가 좀 이렇게 좋고 배당도 잘 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에 비하면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약간 의아할 수 있다. 여태까지 봐왔던 종목에 비해선 좀 재무가 고평가인 상태고,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얘기죠. 그럼 왜냐를 이제 알려드려야 되겠죠. 재무적인 부분은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게 저자가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겠죠. 그럼 Y 매수하는 데는 항상 이유가 많이 있어야 돼요. 꼭 명품주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항상 매수를 할 때 이유가 여러 가지인지,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먼저 이유를 그럼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일단은 재무는 고평가다. 그럼 재무는 저평가는 아니다. 매수 이유는 아니에요. 저거는 매도를 해야 할 이유죠. 일단은 저걸 일단 체크를 먼저 해두고,
이거가 뭐 첫 번째 이유긴 한데 숫자는 이제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좀 헷갈리려나? 이거 0으로 하겠습니다. 1번. 자, 매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일단 10년 동안 적자난 적이 없다. 지금 시총이 1600억 정도의 회사인데 1000억짜리 회사인데 적자난 적이 없다. 10년 동안. 그만큼 이제 꾸준하고 좀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회사다. 안정감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잡주는 요런 거를 봐야 돼요. 요런 걸. 안정감이 있는지.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전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수익률이 뭐 단기간에 막 30% 먹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삼성전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삼성전자를 투자하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10년을 볼 거고 10년 동안 배당도 먹고 특별 배당도 먹고 분기 배당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삼전을 모으는 거지. 이거 내가 올해 안에 30% 먹을 거야 라고 들어가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하지만 우리가 잡주를 할 때는 그래도 한 1년 안에 30%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대신에 리스크가 있죠. 잡주니까. 그러면은 잡주인데 좋은 회사, 명품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10년 동안 배당을 줬다. 10년 동안 10년 배당을 줬다. 올해 작년 포함해서 2020년 포함해서 안 준 적이 없다라는 얘기고 배당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약간 DPS 같은 경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2020년에도 배당을 좀 올려줬다. 하지만 조금 약간 마이너스 요소는 배당률이 크진 않다 라는 거고 배당 성향 자체는 높아요. 배당 성향 자체는 높은데 영업이익이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고평가인 상태라서 배당을 그렇게 크게 주진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배당 성향이 크다면 언제든지 고배당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가는 거예요. 이 회사가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하면 갑자기 배당이 1% 주던 거에서 2% 줄 수도 있고 3%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배당 성향이 높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언제든지 고배당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고 물론 배당을 주기 전에 수익을 30% 이상 주면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슈팅을 준다면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배당과 어떤 영업이익을 통해서 안정감이 있는 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종목이 세력주인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과거의 차트를 보면 되는 거죠. 과거의 차트를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종목이 세력주인가 아닌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종목이 재료가 있나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에서는 2015년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력주가 아니라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거래량 자, 월봉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딱 세력주의 움직임이구나. 월봉을 통해서 한눈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력주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인증 같은 그런 이슈를 통해서 이 종목이 아주 뻥튀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00% 상승을 보여줬었고 300%네요. 보여줬었고 어떤 쭉 내려와서 반등까지 보여주는 모습 전형적인 세력주의 모습입니다. 2017년도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코로나가 끝나고 여기 지켜줬네요.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다. 이때는 뭘로 올라갔느냐? 자, 먼저 2015년도에는 바이오 인증을 통해서 어떤 세력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고 2017년도에는 뭐 전형적인 반등
자체적인 반등 이걸 볼 수 있었고, 2020년도에는 이제 그 어떤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가 있었죠. 이거를 통해서 세력이 이제 장기평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세력이 이제 돈을 썼단 말이에요. 장기평 뚫으려고. 물론 이제 재료를 붙였죠.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이슈를 붙였죠. 그래서 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눌러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가 이제 장기평을 지지해주면서 지금 조금 이제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는 끝난 거잖아요. 인증서 폐지가 됐잖아요. 인증서 폐지가 되고 우리가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쵸? 은행에서든 어떤 증권에서든 공동인증서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인인증서랑 공동인증서를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끝났는데 이걸 왜 보냐? 그걸 봐야죠.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이게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차차가 이제 매수를 하는 이유, 바로 토스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토스 관련주. 자, 현재 그 최근에 뭐 우리가 에이티넘 제가 공부시켜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투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많은 큰 수익을 보셨을 거고, 어떤 쿠팡이 쏘아 올린 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장 이슈가 있는데, 뭐 마켓 관리,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켓 관리, 그다음에 뭐 토스, 그다음 뭐 카카오 관련주도 카카오 페이지, 그다음 뭐 카카오페이, 뭐 그런 것들 상장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리디북스,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지금 쿠팡 때문에 기업들이 당연히 지금 상장을 당연히 하려고 욕심을 부릴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 지지부진할 때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고평가가 될 수 있을 때 상장을 당연히 진행을 하려고 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오너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장 이슈가 있을 때 계속해서 뭐 에이티넘 같은 경우는 이제 두나무 이슈로 올라갔죠. 상한가 계속 가고 있는데, 두나무, 그리고 뭐 야놀자, 크래프톤, 그리고 뭐 어떤 뭐 해외 쪽에는 그랩,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상장 이슈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 상장 관련주를 제가 수익을 지천으로 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힌트를 드렸죠. 지금 당장 어떤 원래 나오는 이슈 말고 좀 이슈가 안 나온 그 상장 그 테마주 관련주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드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 개미들은 안 하겠지만 저는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힌트를 드렸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두나무로 막 지금 치고 갔잖아요. 그래서 두나무, 그리고 뭐 크래프톤, 그런 것들 계속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두나무 이제 보면 안 되는 상태고, 어떤 다른 상장 이슈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공부를 그래서 지금 시켜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토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IPO 대여예요, 대여. IPO 대여다. 근데 지금 막 이슈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은 우리가 토스가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10대도 알고 있고, 20대도 알고 있고, 30대도 알고 있고, 40대 이상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젊은 세대에서는 지금 토스가 좋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지금 회원수가 1800만 명이니까 여기에서 뭐 대부분 20, 30대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회원 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만큼의 어떤 회사다 하고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토스 관련주를 당연히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토스 관련주가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땐 이거는 나중에 또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또 뭐 다른 채널에서 하든 뭐 하든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늘은 일단 한국전자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토스 관련주가 3개가 있어요.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하나 뭐였더라? 이월드, 그리고 하나가 마지막으로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맞나? 또 영상으로 나가는 거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요. 잠깐. 뇌에서는 일단 하나은행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은행이 맞네요. 하나은행 이렇게 지금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은행은 대마주가 될 수는 없고, 그다음에 3개를 보는 거예요. 자, 한국전자인증, 하나투자증권, 이월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분이 이월드의 모회사인 이랜드 월드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분은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월드는 사실 이 랜드월드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자회사 어, 자회사의 자회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자회사라는 건데, 그래서 지분 관계가 좀 미미하다. 지분 관계가 좀 미미하다. 그리고 그럼 이월드는 삭제하고. 물론 엮일 수는 있어요. 세력이 맘만 먹으면은 어떻게 엮을 수는 있는데, 엮을 수는 있지만은 더 엮일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엮일 수 있는 게 한국전자인증하고 하나투자증권이에요. 근데 하나투자증권 두나무로 이슈로 지금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 볼 수 있는 게 한국전자인증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토스랑 지금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요.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토스도 한국전자인증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도 토스의 지분은 없지만 어, 토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스의 가장 큰 그림은, 요 영상은 이제 어떤 토스를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큰 그림은 토스는 지금 그 이제 어떤 토스페이를 통해서 어떤 돈을 이제 이체시키는, 그걸 통해서 회원을 많이 끌어모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토스뱅크, 토스은행을 만들려고, 인터넷 은행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토스증권을 통해서 증권사를 차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몸집을 불리고 있고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 토스가 굉장히 좀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지금 한국전자인증이라는 거예요. 한국전자인증. 그거를 지금 체크를 해야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자인증이 재무적으로는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토스뱅크의 지분을 4%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지분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한국전자인증이 토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토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뱅크의 지분은 토스가 가지고 있고, 하나투자증권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이 가지고 있다. 그거를 파악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물론 이 정도로 엮이면 관련주로 엮이기에는 충분해요.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어, 엮인 게 지금 하나투자증권하고 한국전자인증인데, 한국 하나투자증권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재무적으로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접속하는 이유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매우 충분하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매집하는 모습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게 뭐 정확히 자사주인 것 같기도 하고 자사주 매입인 것 같기도 하네요. 자사주 한국전자, 아까 전에 자사주 펀드랑 뭐 자사주랑 적지 않은 물량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 이슈는 2020년에 일단 있었고요. 작년에. 지금 매입은 다 한 상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분, 그 한국전자 인증의 지분을 토스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토스가 한국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바 리퍼블리카가 토스거든요. 비바 리퍼블리카. 그래서 지분을 자사주를 매각을 하면서 토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 굉장히 지금 밀접한 관계 가지고 있다. 예, 둘이서. 그리고 토스가 그리고 한국전자인증의 어떤 뭐 계약도 하고 총판 계약도 하면서 총판 계약 토스와 한국전자인증 총판 계약, 그리고 지분 공유, 지분 서로 공유, 지금 이런 이상한 막 야릇한 짓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스 관련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가장 밀접하다고 보고, 뭐 숨겨진 종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하지만은 지금 제가 세력이라면 이 종목을 대장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는 지금 우상향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지금 매수할 가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차트 설명드렸지만 지금 장기평을 위로 올라온 상태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목표가는 안정해드려요. 그냥 슈팅이 나오면 분할 매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투스 관련주가 좀 적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유심 있게 보시고 좀 같이 매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장 이슈 나올 때 좀 해보고, 물론 리스크는 있죠. 이 종목이 이제 리스크는 뭐가 있냐면 재무적으로 고평가다. 그리고 토스가 상장을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리스크는 있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거죠. 재무적으로 고평가인 건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상관이 없다. 근데 토스가 상장을 안 하면 어떡하지가 리스크죠. 이 종목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근데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오너라면 지금 뭐 어떤 나스닥 상장 이슈, 그리고 뭐 어떤 대여 상장 이슈가 있을 때 해야 하는 게 맞다. 당연히 지금 준비해서 올해 안에든 뭐 내년에든 상장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삐그덕거려도 결국에는 토스는 상장할 기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한 1년 정도 기다리면은 상장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상장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가 공부를 안 시켜드리면 이 종목이 밀접한 관계인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인 거를
아는 순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건 한국전자 인증이었고요.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토스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좀 요약을 했어야 되는데 좀 길게 말했네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공부를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차차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한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가 모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강의를 할 때는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명품주 채널이든 다른 채널이든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하시고 공부를 계속 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해주시고 다른 채널도 구독해서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제가 어떤 올려드리는 내용이나 차차 제자분들이 올려드리는 내용들 다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상 차차였습니다.